일단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지명령이라는 것을 같이 신청하게 되는데요. 금지명령 결정은 대략적으로 일주일, 7일에서 한 열흘 상간에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 금지명령 결정이 나면 보호막을 쳐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지 못해요. 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추후에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또한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사항이 있으면 명령을 내려서 보완할 건 보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주고받아요.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는 보정사항을 제출하고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개시결정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개시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70% 이상 벌써 이제 일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70% 이상, 거의 80% 이상은 일이 마무리되어지네 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개시결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에게는 개시결정문하고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해줘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내용을 고지받고 이의할 채권자는 또 이의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또 개시결정문에는 이 채권자 집행 날짜도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의 제기한 것들이 있으면 채무자는 또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의 제기한 것이 없으면 그냥 특별한 거 없이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채권자 집회 때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정도 절차여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실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문제가 제기될 것들은 다 서면으로 오갈 것은 오갔기 때문에 그때는 법원은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향후에 어떻게 변제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고지해 주니까 채무자가 부담 없이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면 될 거고요. 채권자는 거의 출석하지 않아요. 채권자가 출석한다고 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법인회생 절차처럼 채권자들이 일정한 요건 동의를 해줘야지만 인가결정을 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건만 갖추면 절차는 탁탁탁 진행돼서 인가결정을 득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별도로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마쳐지게 되면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이 나겠죠.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그 기간 동안 변제 수행을 또 착실하게 잘 마무리하고 수행을 마무리하고 나면 면책결정을 득하는 절차로 개인회생은 흘러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고 개인회생이 있고 개인 파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이 세 가지 제도만 확실하게 이해하셔도요. 채무자가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면 가장 적합한지를 구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절차 제도를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를 보면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금융기관 협의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주관하죠. 지방법원 각 본원에서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북부, 동부, 서부, 남부, 중앙 있잖아요. 근데 서울은 특별히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하죠. 다른 서부나 북부나 지원에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에서는 하지 않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요. 이제 법원이다. 지방법원 본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